수험생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6평이 끝나고 점수는 딱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점수 하나로 일일비하기엔 우린 진정고 갈 길이 너무나 멀어. 얘들아, 사람은 말이다, 모두는 각자의 시간이 다릅니다. 오바마는 47살에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는 70살에 대통령이 됐어. 우리 사람은 각자의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의 시간은 반드시 오죠. 다만 그 시간이 오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자, 나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 6평의 목적에 맞게 점검과 피드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얘들아, 봤니 너희들? 쌤이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던 그 독서 지문이 4개 이상 나온다고 한 거? 와, 진짜 나왔다. 우리 조교들이 돗자리 깔라는데 이건 돗자리를 깔고 안 깔고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 알잖아. 쌤은 분명히 합리적 의심을 갖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얘기를 했었다는 거. 올해 경향에 딱 맞춰서 분석을 해보니 야, 이것은 지문 3개로 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쌤이 지문 4개라는 걸 딱 맞췄다는 건 물론 오늘 이제 특히나 평가원 시험을 딱 통해서 올해 변화된 수능에 대한 가장 그 이해가 명확한 사람이라는 것이 또 증명된 거 아니에요. 6평 대비라면서 그리고 이감 모의고사를 풀었던 많은 수험생들 역시 깜짝 놀랐을 겁니다. 6평 대비 문제 몇 세트 나오지도 않았었죠? 근데 뭐 독서 제재, 문학작품, 연계 뭐 난리 대박 난리. 그래 생각해봤는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아무래도 그 이감이랑 평가원이랑 둘이 썸 타고 있는 거 아닐까? anyway, 독서의 핵심적인 얘들아 6평의 경향을 좀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독서에 지문이 추가돼 나왔다는 얘기는 일종의 가이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절대 풀면 안 되는 것이 당연히. 이번에 특히나 독서 방법론 지문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1, 4학년도 수능에 기출됐었던 형식인데 6평 이후에도 이 형식은 유지가 되겠죠. 따라서 오늘의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은 앞으로의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대체 지문 하나가 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영역이 일단 다양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5개 주제 중에 3개가 아니고 4개가 나오잖아. 자, 각 영역별로 지문의 패턴들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지문의 주제별로 특징들과 성격이 다른 것처럼 그 각각의 주제별로 우리가 독해를 해 나갈 수 있는 독해력, 그런 이해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이러한 각각의 지문이 갖고 있는 성격과 패턴을 통해서 지문을 정확하게, 그것도 한 번에 읽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문 4개라는 거 얘들아,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만큼 지문 독해 자체의 엄밀성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문에 대한 얘기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시험의 목표는 얘들아, 지문이니 선지니? 당연히 선지죠. 가끔 착각을 해. 지문이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라 생각한단 말이야? 지문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지문 독해를 하고 나서 궁극적으로 뭘 해야 점수가 나와? 선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정답을 골라야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너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은 선택지입니다. 선지 판단, 특히나 이번에 우리 6평 문제를 딱 봤을 때 정보 확인보다는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월등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너희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자, 이해라는 게 뭔데 그러면? 이것도 쌤이 강조했던 거잖아. 지문이 선지로 절대로 그냥 가지 않는다고. 변형을 거치면서 간다고. 생각해봐라. 수험생들이 방금 지문을 봤네. 그 다음 선지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내가 방금 읽었던 익숙했던 어휘가 안 나와. 그럴 때 사람은 당황을 합니다. 쌤이 늘 강조했었던 선지 변형의 원리, 추론의 원리, 패턴에 대한 내용과 그 개념 간의 관계, 이 내용들이 우리의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던 강좌의 핵심적인 강의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6평에서도 확인이 됐다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하고 이후에도 지금까지 공부해 나갔던 것처럼 준비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본 게임에서 너희들은 아주 잘해낼 거야. 그리고 요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심지어 쌤이 강의에서 독서와 문학 연계의 가능성까지 한번 얘기했었거든. 독서, 문학 복합지문 나올 수 있다. 이번 독서 1페이지 보기에 도전서 한 번 나온 거 봤지 얘들아? 알지. 나도 내가 없어. 바로 문학으로 갑시다. 문학 연계율이 수치로는 좀 낮아졌는데 작품 직접 연계가 무려 몇 개? 4개. EBS 잘 보란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계가 줄었더라도 달라질 건 없어. 우리가 공부했었던 걸 한번 생각해보면 연계가 되든 안 되든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작품의 현상, 선지 개념어, 대응입니다. 이번 문학의 비평이 지문 안에는 없었지만 얘들아, 보기의 내용으로 비평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힌트보다는 작품을 해석하는 하나의 틀을 준 거잖아. 하나의 기준을 준 거죠. 이게 바로 비평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6평의 시험의 문학 난도는 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분명 이후에 출제될 문학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점은 보기와 선지 개념어가 까다롭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작년 9평에서 이미 증명됐었던 부분이죠. 올해도 문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변별력을 갖출 지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분명하죠. 이 비평 개념이 곧 수능의 고난도 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이후에 이제 강좌에서 우리가 자세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문학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이건 쌤이 사실 이미 했던 얘기야. 하나만 더 내가 생각했던 걸 좀 예언을 좀 해볼까?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이 얘기도 강의에서는 여러 번 하긴 했었는데, 문학 역시도 뭐라고 나는 좀 생각을 하냐면 지문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 이 독서랑 마찬가지 이유야. 작품의 다양성과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게 올해 시험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 그렇다면 충분히 나는 지문에 늘어나는 거 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우리가 또 6평 이후에 또 차차 다시 해보도록 하자. 자, 너희들의 관심사 선택 과목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작 유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대로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가끔 얘들아, 화작의 성적이 떨어졌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다? 왜 그럴까? 화작을 개무시한 거지. 마음만 급해서 화작도 전략 없이 그냥 빠르게만 풀려고 하면 실수가 딱 나오는 영역이 화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방지하고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화작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화작만큼 국어에서 전략이 통하는 영역이 또 없잖아. 그치? 자, 엄매. 언어는 중세국어가 빠지면서 그래도 무난한 문항들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6평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수험생들도 언어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채로 시험을 본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9평 수능에서는 이제 중세국어도 당연히 나올 테니까 전 범위 공부를 해야겠지요. 근데 얘들아, 알지?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암기는 절반이라는 거? 암기한 내용들, 작년에 수능에 문법 5단계 왜 나왔을까? 그 개념 학생들 공부를 안 했을까? 아니, 공부했지. 중요 개념을 공부했죠. 그런데 그 중요한 개념을 여러 번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하는 그 과정이 좀 덜 됐었기 때문에 체화가 어렵고 실전에 적용하는 게 어려웠던 거였거든. 그래서 문법은 2가지 포인트 반드시 기억하세요. 암기, 그 암기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문제풀이,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체화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줘. 그게 문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심사, 아무래도 매체입니다. 2022 예시문항에서 우리가 유형을 일단 봤죠? 물론 많진 않지만 이감 온라인 모의고사,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풀었던 학생들, 다뤄봤던 학생들은 큰 무리 없이 그래도 해결을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교할 기준의 자료가 많진 않지. 2022 예시문항과의 비교만을 좀 해본다면 문제는 유사한데 세부 구성이 약간 달랐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얘들아, 매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주 반복됩니다. 매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체의 특징, 그러한 특징들을 비교하는 거, 정보를 수용하는 거, 그러한 유형들이 반복적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매체 역시도 우리가 유형의 반복, 그리고 전략적 문풀이라는 지점에서 화작과 유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런 6평의 내용을 딱 분석한 것들을 반영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본 게임에선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얘들아, 시험에서의 고득점은 그 시험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고 거기에 자신의 의식을 딱 변화시켜서 빠르게 그 시험에 적응할 수 있는 거. 그게 시험에서 국어를 잘하는 방법이고 그게 실력이 있는 방법이야.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점수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급한 판단이 입시에서는 시험을 객관화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좌절, 금지! 자, 6평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보완점은 무엇인가? 왜 나는 특정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가? 이걸 고민하시는 겁니다. 근데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노트, 오답 노트를 활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보세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더 나은 곳으로 향해 나아가려는 그 태도와 그 열정이라면 너희들이 뭘 못하겠냐. 물론 그 나아감의 과정을 누구와 함께 하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너희가 또 봐서 알겠지만 김통찰과 그 이썸띵? 이 두 개를 합치면 김재마의 이감 온라인 강의? 얘들 오늘 정말 고생했고
이 총평까지 보느라 더 고생했다. 빨리 유튜브 끄고 이제 공부하던가 우리 발 씻고 잡시다.